가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비유는 중동의 전통 문화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이유로 비유 해석자들은 반드시 그 문화를 탐구해야 한다. 예수의 청중은 이 비유를 어떻게 들었을까? 그들은 여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청직이라는 핵심 단어는 토지 관리인을 의미한다. 주인이 내 청지기직을 계산하라 해서 계산으로 번역된 그리스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회계장부를 뜻한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시킨 것은 수지 균형을 맞추는 일이 아니라 회계장부를 반환하는 것이다. 요컨대 청지기는 그 자리에서 해고당했다. 예수의 청중은 청지기가 무슨 일을 하리라고 예상했을까? 중동의 전통은 관리인은 물론이고 평범한 종이라도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을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쫓아내는 법이 없다. 그런데 청지기는 아무런 방법도 시도하지 않는다. 이런 방법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한 침묵은 자기에게 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런 간접적 고백과 뜻밖의 후퇴를 간파하는 것이 이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청지기가 군소리 없이 해고를 받아들인 것은 놀랍다. 청지기의 이런 행동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런 행동이 가진 신학적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쫓겨난 처지를 곱씹어보던 청지기에게 결한간 새로운 묘수가 떠오른다. 그가 선언한 목표는 다른 누군가가 그를 집으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 곧 다른 일자리를 얻다라는 뜻이다. 이 청지기는 자신이 주인의 토지와 관련해서 앞으로 하게 될 모든 일이 형식상 불법임을 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들은 그가 해고당했음을 아직 모른다. 그는 직접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회계 장부는 여전히 그의 손안에 있다. 이 점이 사태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을 것이다. 채무자들은 청지기의 연락을 받고 그가 일하는 곳으로 간다. 지금은 수학철이 아니다. 청지기가 채무자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은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 그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정보가 있다는 뜻이다.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아랫사람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중동 문화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채무자들은 청지기가 주인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청지기의 계획은 기가 막히다. 중동처럼 명예와 수치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공적 타당성과 사적 인식을 분명히 구분한다. 공정이해법은 개인의 명예를 보존한다. 공적 타당성을 따지자면 채무자가 공중 앞에서 취할 입장은 나는 그 청지기가 해고된 줄 몰랐다 이다. 채무자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청지기가 주인의 허락을 받고 채권 금액을 깎아준 줄 알았다. 공적 타당성이 없는 채무자는 청지기가 하려는 일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청지기와 각 채무자 사이의 대화는 사사로운 은밀한 대화이며 목격자도 없다. 그러니 이들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누가 증명할 수 있겠는가? 청지기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청지기가 서두르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가 회계 장부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나면 이 작은 거래들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주인이 회계 장부를 반환하려는 명령을 내린 이상 청지기에게는
한두 시간밖에 여유가 없다. 채무와 깎아준 부분이 엄청나다. 기름 50말은 거의 5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데 이는 농장 노동자 1년 반 품삯이었다. 두 번째 채무자 역시 비록 그 비율은 다르지만 거의 같은 수준의 채무 탕감을 받는다. 지금 청지기의 관심사는 채무자가 탕감받은 빚을 뺀 채무 금액을 직접 적게 하는 것이다. 청지기는 변경된 채무 내용을 채무자들이 직접 적게 함으로써 그 빚 문서를 들여다보는 일하면 누구나 그 글이 누구의 필적인지 인식할 수 있고 채무자들이 청지기와 직접 만나 그 기록 내용을 받아들였음을 알게 하길 원한다. 각 채무자는 청지기가 제안한 대로 채무 내역 변경에 합의한 뒤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좋은 소식을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나눈다. 이 소식이 동네에 퍼지자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면서 마을 역사상 가장 후하게 땅을 빌려준 사람, 그러니까 주인을 칭송하고 주인을 설득하여 큰 빚을 깎아준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면담이 끝나자 청지기는 방금 전에 수정한 빚 문서를 모은 다음 주인에게 넘겨준다. 주인은 이것을 받은 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업 파트너들이 직접 손으로 쓴 채무 변경 내역을 살펴보고 이내 자신이 무엇을 선택할지 심사숙고한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첫째, 법적으로 주인은 마을로 나가 청지기가 한 채무 탕감이 권한 밖의 행위요, 청지기가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이미 해고당한 상태였으며 청지기에게는 주인을 대리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이 전혀 없으므로 채무자들은 원래 채무액을 그대로 갚아야 함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인이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주인의 후한 인심을 칭송하기 위해 차려진 잔치상을 엎어버린 일이 될 것이며 이 잔치는 주인을 이치도 모르고 공정하지 않은 자로 공격하고 욕하는 마당이 되어버릴 것이다. 첫 번째 선택을 따르지 않는다면 둘째 방안이 있다. 이 경우 주인은 가만히 있으면서 이 약삭빠른 악당, 그 청지기가 채무자에게 베푼 구원의 대가를 감내하는 대신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칭송을 계속 즐길 수 있다. 이것은 청지기의 계략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나 이 계략 때문에 평판이 높아지기는 한다. 주인은 지금도 이미 너그러운 사람이다. 나쁜 일을 한 청지기를 해고했지만 옥에 가두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인은 청지기와 그의 가족을 노예로 팔아 자신이 입은 손실을 메울 수 있는데도 그리하지 않았다. 이는 그의 너그러운 인품 때문이었다. 이미 받은 후한 은혜를 염두에 두고서 청지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한 수에 걸기로 결심한다. 그는 주인의 너그러운 성품을 굳게 믿고 자기의 계략을 세운다. 그는 은혜를 더 풍성케 하려고 죄를 짓는다. 청지기는 그가 한 행동 때문에 질책을 받으면서도 주인의 너그러운 성품을 확신한 것 때문에 칭찬을 듣는다. 청지기는 성공을 거둔다. 청지기와 주인은 동네 영웅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뜻밖의 엄청난 횡재를 했다. 주인은 청지기의 약삭빠른 및 청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얻은 칭송을 이유로 그를 칭찬한다. 청지기가 이 모든 계획을 세운 것은
그가 주인의 성품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예수는 이야기 끝에서 청지기를 이 세대 세상의 아들이라 부르신다. 이 청지기는 너그러운 주인의 제한 없는 자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임을 알 만큼 똑똑하다. 청지기의 도덕성은 통탄할 정도다. 그럼에도 예수는 빛의 아들들이 정직하지 않은 청지기처럼 그들의 지식을 활용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신뢰하여 이 청지기도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누가복음 16장 8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 드립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한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아멘.